현 정치 상황은 하사 채사건 수사 압력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에 새로운 증거가 드러나면서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음모와 거짓이 폭로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과의 사건 관련성을 부인했던 이들이 이제는 통화 기록에서 부인할 수 없는 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다른 고위 관리들의 진술, 변화는 현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구의 불성실성을 드러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계속해서 진술을 변경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우리 정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이 통제 없이 행동하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별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정치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반영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건의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책임 있는 인물들이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할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회피하고 변명할지 아니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돌파구를 마련할지 지켜보겠습니다. 하사채 사건은 주요 관련 인물들의 상반된 증거와 진술이 등장하면서 한국 여론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복잡성은 수사 압력에 대한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주요 인물들이 진술을 변경하는 방식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수사 과정의 진실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중요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여러 차례 출석해 수사 압력 의혹에 대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통화 기록은 그가 진술을 바꿔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은 개인 전화를 사용해 해외에 있는 이 전 장관에게 3차례 전화했습니다. 그날은 또한 수사 기록이 회수된 날로 수사 압력에 대한 의혹의 일부였으며 박정훈 대령이 해임된 날이기도 합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이 사건들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장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국방위원회와 예산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짓말을 했다. 대통령실, 여당 의원들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13번 이상 국방부 장관 신원식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초기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은 전화는 많이 했지만 하사채 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전화는 많이 했다. 지난해 국방위원회의 주요 문제는 수사 압력과 관련이 있었고 해군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라 이해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국회에서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의 통화를 부인했던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진술을 변경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장 의원은 물었습니다. 작년 예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는지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 장관에게 물어봤다고 답했다. 이게 맞습니까? 신 전 차관의 대답은 단순한 답변이었습니다. 31일 대통령과 장관 사이의 통화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다. 장 의원이 국회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신 전 차관은 수사 압력과 관련된 통화에 대한 질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8월 2일의 통화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회피하려는 시도임을 보여줍니다. 신 전 차관은 8월 2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는 통화 사실을 인정했지만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지난해 국회에서 진술을 변경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 30일 자신이 7월 31일에 해군 참모총장 김계환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날은 대통령의 분노가 전해진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분노를 박정훈 대령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의 분노를 해군 참모총장에게 전달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자신이 이를 전달한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여러 차례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임 전 비서관이 7월 31일 오전과 오후 2차례 김 참모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임 전 비서관은 날짜를 착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질책했습니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었나? 삼성 장군이 날짜와 시간을 착각할 수 없다. 이는 착각이 아니라 허위 진술이다. 처벌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날짜를 착각할 수 있나? 그러나 임 전 비서관은 계속해서 날짜를 착각했다고 반복했습니다.
대통령실 보좌관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 8월 2일 통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해 바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날입니다. 두 사람은 그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의 첫 번째 통화 이후 전화와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며 질문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의 첫 번째 통화 이후 임 전 비서관이 공직기강비서관 이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후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에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하고자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해 행동한 것 아닌가요? 임 전 비서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으며 이 비서관과의 통화 내용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사건이 특별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전 공직기강비서관은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도 사건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이 반복되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비서관에게 10분 동안 회의장을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사채 사건은 수사 과정의 진실성과 투명성에 대한 많은 논란과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법정 및 정치 시스템에서 투명성과 공정을 보장하는 데 있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반영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같은 주요 인물들의 진술 변경은 공공의 불만과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추가 조사의 다음 단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조사는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폭로는 고위공직자들의 무해해 보이는 행동 뒤에 숨겨진 어두운 면과 음모를 밝혀냈습니다. 우리는 권력 남용과 거짓을 용납할 수 없고 관련된 인물들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공직자들의 진술 변경과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기만 합니다. 정부는 잘못을 직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치 시스템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하고 책임감 없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욱 유익한 영상 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